안녕하세요. 이수민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일제의 만행 속에서도 나라를 되찾은 독립의 역사, 6.25 전쟁이라는 비극 속에서도 나라를 지켜낸 호국의 역사, 그리고 이렇게 되찾고 지켜낸 나라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준 민주의 역사입니다. 온 나라가 정신이 없었던 이 소용돌이 속에서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는 나라를 사랑하는 이들의 뜨거운 가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라사랑 보훈 테마 기행, 오늘 보태기에서는요, 이분들의 숭고한 정신과 열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오늘 나라사랑 보훈 테마 기행 보태기의 첫 번째 문을 활짝 열 역사는요, 밀양 독립운동입니다. 이 밀양은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문을 연 독립운동기념관과 해천 항일 운동 테마거리가 조성되어 있을 만큼 이 독립 역사에 대해서 자부심이 남다른 도시입니다. 오늘 밀양 독립운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주실 이준설 학예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밀양 독립운동 기념관 이준설 학예연구사입니다. 이렇게 언뜻 들은 건 있는데 이 밀양 독립운동에 대해서 아직 조금은 무지하거든요. 예.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영남 지방에서 최대 규모였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당시 밀양 인구가 10만 9,903명이었습니다. 일본 자료에는 1,000명 정도로 이제 3년을 놓았는데 실제 당시 인구 규모라든지 밀양 장날 규모 이런 거 봤을 때는 최소 한 3,000명을 참여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로 연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언뜻 듣기만 해도 이 3,000명이라는 거는 정말 엄청난 규모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당시 이제 그 밀양의 3.1운동 자체는 이제 1919년도 3월 13일 일어난 만시운동인데 영남 지역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에, 그리고 가장 최대 규모로 일어났던 만시운동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운동은 당시에 이제 그 석정 윤재주 선생, 그다음에 집안의 형님 되시는 윤정 선생이 서울에 있는 3.1운동 직접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었던 3.1운동을 참견하고 직접 이제 밀양으로 내려와서 자신의 은사였던 을강 전영표 선생에게 자문을 구한 뒤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운동이 밀양의 장날 만시운동이 되겠습니다. 거의 한 3,000명 정도가 모였던 걸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밀양 독립운동의 역사를 조금 듣고 나니까요, 제 마음이 살짝 숙연해지는 느낌이 또 있는데요. 지금 이제는 독립운동 기념관 안으로 들어가셔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네. 밀양시 밀양대공원 내에 위치한 밀양 독립운동 기념관은 2008년 문을 열어 2010년 현종시설로 지정됐습니다. 1919년 3월 13일부터 4월 10일까지 한 달여에 걸쳐 밀양 곳곳에서 들불처럼 일어난 만세운동의 현장부터 의열단에 이르기까지 밀양 독립운동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1919년 3월 13일부터 밀양에는 4월 10일까지 총 8차례 만시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5개의 장면을 한 곳이 모은 그런 이제 디오라마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은 당시에 밀양 장날 만시운동 이제 상징하기 위해서 이제 장날의 풍경을 이제 만들어 놨고, 왼쪽에 보시는 이 부분은 부흥의 추나리 만시운동인데 당시에 외부 세력의 개입이 없이 순수하게 추나리 동네 인근 사람들만 모여서 500여 명이 모여서 밤새 만시운동을 일으킨 그런 특징적인 만시운동이 또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안쪽에는 당시에 이제 밀양에서는 밀양 장날만큼 많은 규모로 참여했던 만시운동이 되는데 1919년도 4월 4일 날 단장면 장날 만시운동이 되겠습니다. 저기서는 밀양에서 다른 곳과 달리 주지소가 파괴가 되고 당시에 한 명이 구타까지 당하는 그런 대규모의 만시운동이 일어난 곳이 또 단장면 장날 만시운동인데 그곳을 상징하기 위해서 또 만들어낸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맨 안쪽에는 그 안희연 선생이라고 당시에 유명한 유학자가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별세를 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장례 행렬을 따르다가
장례 행렬이 만수운동 행렬 바뀌어버리는 굉장히 특징적인 만수운동이 밀양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표적인 만수운동을 한 곳에 이제 모아서 이제 보여주는 그런 디오라마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3.1 만수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중국으로 망명해서 다음에 이어지는 밀양의 이제 투쟁이 바로 의일투쟁으로 이어지는 그런 단초가 되었던 것이 바로 밀양 장날 만수운동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밀양에서 일어난 영남 최대 규모의 만세운동부터 의열단으로 이어지는 밀양 독립운동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밀양 독립운동 기념관. 당시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까지 바친 수많은 이들은 이제 과거를 재현한 모형으로 명패에 새겨진 이름 석자로 남았지만 그들의 뜨거운 나라 사랑만큼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밀양 독립운동 기념관에서 마주한 이들은 지금의 나라면 과연 이들처럼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선뜻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있는 듯합니다. 저는 오늘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또 박물관에 돌아보니까요, 제가 몰랐던 이야기까지 참 많이 얻어가거든요. 예. 우리 선생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이제 그 독립운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 오늘 이런 방송을 통해서 많이 소개가 되고 또 알려지고 하면 또 좋을 것 같아서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밀양에 와서 우리 독립운동가분들의 이야기를 담아가면서 저도 한 번 더 가슴속에 우리 독립운동에 대한 열정과 역사의 의미를 좀 되새겨보고 갑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이곳은요, 6.25 전쟁 당시에 정말 치열한 현장이었던 운명적인 공간인데요. 이곳이 창녕 박진지구 전투가 벌어졌던 창녕군 남지읍 월하리 낙동강변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 이곳 박진지구는 북한군으로부터 낙동강 이남 지역을 지킬 마지막 고지였습니다. 이 창녕 박진지구 전투 당시에 이 참전용사로 참전을 해서 한쪽 팔을 잃으셨던 미 해병대 참전용사 러스터 씨의 유품을 기증해 주신 박재윤님을 제가 모셨습니다. 한번 만나서 인사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야, 제가 듣기로는 그 정말 참 치열했던 전투 현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러스터 씨가 또 미 해병군이시잖아요. 어떻게 두 분이 인연이 돼서 만났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제가 처음 만난 거는 1982년도 그때 겨울이었어요. 한 2월 달 정도 되겠습니다. 그 이분이 이제 자기 전쟁에 이제 치열했던 이 지역을 한번 관광차 이래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얘기를 서로 조금 주고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보니까 여기 있고 싶어 하는 그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흐름한 집이라도 저희 집에 그래서 제가 처음 만나가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세월이 지나서 여기로 방문을 하셨던 러스터 씨를 우연히 만나게 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좀 어떤 이야기를 하시던가요? 6.25 전투사에 대한 그걸 매일 주민들인데 듣고 싶어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얘기였고, 자기가 전쟁을 했는데도 굉장히 참 뭔가 모르게 이 전쟁에 대한 이 스토리를 많이 나누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국을 마지막 순간까지도 계속 그리워하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가 죽거든 우리의 치열했던 구진산이 있습니다. 저 산 꼭대기에 북계군 사사단 노석송이라 하는 포사령관이 전사를 했던 자리입니다. 저 자리에 자기가 전사한 그 자리에 자기를 좀 묻어달라 이런 유언거정 저희들이 남기고 그래 했습니다. 그럼 혹시 그 유품은 나중에 어떻게 전달받게 되신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저희 집에서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면 하루 일과가 이 지역의 전투현 지역에 가서 포탄 쪼가리나 안 그러면 총알 껍데기 이런 걸 수집을 많이 해가 가지고 왔어요. 창녕군 남지읍 월하리에 위치한 박진 전쟁기념관입니다. 6.25 전쟁 당시 낙동강 전선의 최후 방어선이었던 박진지구.
1950년 8월 6일부터 10월 4일까지 치열한 전투 끝에 국군과 유엔군이 승리를 거둬 북한군으로부터 낙동강 이남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쟁을 직접적으로 느껴보지는 못한 후손들이잖아요. 근데 선생님께서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전쟁을 좀 겪어보시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까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래 참 고정해놓은 우리 전쟁 기념관이나 이런데 꼭 한번 들려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런 여튼간에 참 고통 속에서 흘러왔구나 그런 그걸 갖다 되새기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라는 것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6.25에 대한 이걸 분명히 머리에 상기시키고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진지구 전투의 의미를 특별한 방법으로 되새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바로 남지고등학교 자전거 호국순례단이 그 주인공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나라 사랑과 고귀한 희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지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전거 호국순례단에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94년부터 시작해서 2006년, 7년, 8년들 한 800명이 갔거든요. 그 800명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해서 대학생까지 그리고 일반인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까지 해서 우리 송원탑을 비롯하여 우리 전적비까지 돌아오는 길을 한 아침 7시에 출발하고 오후 5시에 돌아오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아마 어른들하고 그 대학생들이 50명의 대학생들이 초중고등학생 500명을 두고 한데 10명씩 조를 짜가지고 최대한 안전을 경찰의 도움을 받으면서 다녀왔습니다. 우리 학생은 어떻게 하다가 이 자전거 호국순례단에 들어갔어요? 학교 행사 이런 게 있는지 알고 그래서 몸소 체험해보고 싶어서 그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평소에 이제 박진지구 전투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해보니까 좀 어땠어요? 이 박진 전적비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됐고 또 그날을 조금 더 생각하면서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창녕군 남지읍 월하리에 위치한 박진지구 전적비. 이곳은 6.25 전사자 유해발굴 기념지역 제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2010년 4월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을 실시한 결과 이곳에서 마저 수습되지 못했던 국군 전사자 유해 55구와 유품 230여 점이 발굴되어 뒤늦게나마 국립현충원에 안장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엔군으로 박진 전투에 참전했던 이들의 후손들도 종종 찾아온다는 이곳. 박진지구 전적비와 박진 전쟁기념탑. 박진 전쟁기념관을 찬찬히 둘러보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용사들의 뜨거운 마음이 그때의 그 외침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합니다. 나라사랑 보훈 테마 기행 그 세 번째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나라를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을 통해 광복을 이뤄냈지만 6.25 전쟁이라는 비극을 통해 이 분단의 아픔을 겪어야만 했던 대한민국인데요. 뿐만 아니라 1960년대 봄 국가의 민주화를 위해 기꺼이 그들의 목숨을 희생시켰던 그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시민을 향해 날아든 총알 자국과 민주화를 외치다 희생된 이들의 이름들. 그들이 연명한 국립묘지까지 마산 시가지 곳곳에는 아직도 그 당시의 아픈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마산 3.15 민주회관은 이제 세상을 바꾸어 놓을 만큼 큰 의미를 지닌 역사로 우리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달라진 현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때 그 시절 꽃다운 나이의 10대 청소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다 무고한 희생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지금의 10대 청소년들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민주화를 실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뒤에 소녀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특별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동아리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홍익인간이라는 역사 동아리고요.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주변 지역사를 탐구하고 그리고 홍익인간이라는 의미를 통달하기 위해서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지금 한창 공부하고 있을 시기잖아요. 우리 친구는 이 3.15 민주일거 또 4.19 혁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민주주의가 실현이 안 된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걸 입 밖으로 내뱉는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뱉은 것처럼 저희는 이제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실현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이제 모티브 삼아서 이제 실현된 거를 비판적으로 또 보고 이게 정당한가를 따져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동아리 친구들은 요즘 어떤 활동을 주로 하고 있어요? 저희 2017년도에 저희 동아리 선배들이 3.15 버스를 제안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에 이어서 3.15에 대해 우리 주변 역사를 좀 찾아보고 3.15를 테마로 굿즈를 제작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멀리 알릴 수 있는 활동을 하고도 합니다. 혹시 또 3.15 민주일거가 발생을 한다면 우리 회장님은 뛰어드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못할 것 같지만 만약에 제 목소리가 힘이 될 수 있다면 저는 뛰어들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다 큰 성인 또 어른인 제가 더욱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지역의 민주주의를 청렴하게 밝혀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위치한 공립 3.15 민주묘지 자유, 민주, 정의라는 3.15 민주일거의 참뜻을 되새겨볼 수 있는 곳입니다. 네, 2010년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3.15 민주일거. 아직도 마산 곳곳에는요, 그날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3.15 민주일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주실 우리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여기 마산하면요, 사실 네. 3.15 민주일거 그 사건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 당시의 이야기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1960년 3월 15일 날 대통령과 부통령을 뽑는 선거날이었습니다. 실제 투표가 들어가고 보니까 투표함에 40%를 먼저 자유당에 찍은 표를 넣어놓기도 하고 그리고 야당 창간인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부정선거가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민주당 마산시당에서 이거는 도저히 선거를 진행할 수 없다. 그래서 선거를 부인하는 공고를 붙이고 가두에서 선전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한 둘씩 모이기 시작한 게 이제 수백 명이 모이는 거죠. 마산시청에서 부정선거를 통한 투표함이 모여서 개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개표를 막기 위해서 시민들이 마산시청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이 있었고 7명이 그 자리에서 죽고 한 명이 실종되고 실종됐던 사람이 김주열이라는 사람이었는데 4월 11일 날 마산 앞바다에서 김주열의 시신이 떠오른 거죠. 처음에 그 민만 가서 보니까 체류탄이 눈에 박힌 채로 물 바다에서 떠오르는 거죠. 시민들이 경찰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언론사 기자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사진을 찍을 수가 있었어요. 그 사진이 신문에 보도되면서 이 이야기들이 이제 퍼지기 시작한 시내. 마산 시내에 있는 시민들이 마산 중부경찰서, 현 중부경찰서부터 해가지고 곳곳이 앞에서 이제 시위를 했어요. 또 그 과정에서 또 한 명이 죽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서 고문을 받기도 하고. 마산 3.15 민주일거는 2010년부터 국가기념일로 제정됐습니다. 당시 희생된 분들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됐죠. 이는 많은 민주열사들의 희생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일이기도 합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자유롭게 참배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신 온라인 참배로 그 뜻을 기릴 수도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3.15 민주일거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나라사랑 보훈 테마 기행 보태기. 오늘은요, 독립운동부터 6.25 전쟁, 3.15 민주의거까지 우리 지역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희생했던 호국 열사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봤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있다면요, 이 보훈이라는 단어의 무게는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 무게를 외면하려거나 덜려고 하지 않고 지금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그 대가를 계속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